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예기치 못한 재료가 하나 출현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미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12시경부터 갑자기 급등하면서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마켓워치 보시죠.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제넷 옐런 연설 내용이 사전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 소문이 돌면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갑자기 시장에 퍼지면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마켓워치에서 전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연설문이 공개가 됐네요. 지금 이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직접 공식 자료로 올려놨고요. 사전 유출이 돼서 그냥 이걸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어차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연설문을 먼저 공개를 하려고 했던 건지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에서 보신 마켓워치의 이 장중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런 것부터 진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 그러죠. 이제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도 사실은 목표치에 미달해 있고, 그 다음에 고용하고 실업률도 역시 연준 목표치에 좀 미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미달, 그리고 고용 미달에 대해서 이제 고용은 그나마 인플레보다는 좀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라고 시장이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초 기대를 모았다고 할까요? 관심을 모았었던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이 대마불사의 논리, 이거는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듀얼 맨데이트 플러스 알파로 연준의 이런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입장도 계속 고수를 해 나가겠다. 이것도 결국은 이 연준 통화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이 책임감 측면에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색깔은 강했지만 금융기제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좀 모호했던 이런 내용이죠. 다음 자막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 증시 마감 이후 선물지수 반응 보실까요? S&P 500 선물지수 지금 준비가 될까요? 자, 일단 장중에 이런 소문이 돌았었기 때문에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비둘기파적인 의지가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0.88% 마감 후에 15.6포인트 현재 상승하면서 제넷 옐런 연설문 사전 공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반색으로 나오고 있다.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비둘기파적인 색깔, 다시 말하면은 미 경제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함께 듀얼 맨데이트,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가지 목표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실업률이 떨어져도 인플레이션이 안 살아나면은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해석, 더하기 금융기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원칙적이면서도 뻔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게 시장이 반기고 있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오늘 이제 미국의 실적 보고서상 메이시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뉴욕에 가면은 제일 큰 이 백화점 채널이 바로 이제 이 메이시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많이 해놓고 이제 이런 데인데요. 바로 그냥 화면으로 그야말로 연말 쇼핑 시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메이시즈. 그림만 봐도요, 벌써 대표적인 이런 느낌이 이제 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보고서상 순이익이 22% 증가,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해서 3분기 사실 이 유통 소비 업종, 소비자 심리 이런 데 대해서 좀 지표도 안 좋고 기대감이 적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EO 테리 런그렌은 지난 실적은 물론이고 심지어 셧다운이 있었던 10월 매출도 강력해서 4분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소비자 매출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발표해서 그동안 이 유통소비업종에 대한 우려가 컸던 데 반해서 4분기 기대감까지 부양을 해줬고요. 그 결과 오늘 미 증시에서 유통소비업종이 1.32% 상승을 하면서 미 증시를 견인했고요. 특히 4개 중에 하나 유통 관련 기업들은 2% 넘는 오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넷 옐런 내용은 뭐 앞에서 일단 연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거는 다 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넷 옐런이 저런 비둘기파적인 색깔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가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CNN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자넷 옐런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금융위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뭐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규제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이 나오겠죠. 앞에서 보신 거는 이제 모두 연설, 기조 연설 내용이었고요. 그렇지만 공화당 보수파들이 앞으로 있을 부채한도 임시한 종료를 의식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당인 민주당하고 미 정부가 적자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연준이 자꾸 저렇게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풀어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긴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만약에 상원금융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전체 상원 표결에서 인준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1월에 또 있을 부채한도 임시한 종료 직전까지 묶여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인질로 잡힌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결국 연말 산타랠리고 뭐고 이런 거 다 좀 망가질 수가 있고 금융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보좌관의 지적입니다. 다음에 공포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겠는데요. 공포지수를 보니까 연말까지는 공포가 없을 것 같다. 한 20선 정도에서 30선 사이가 보통 이제 이 황색등이 켜지는 거. 30 넘어가면 적색등인데 미정부 셧다운 됐을 때도 심지어는 20선까지 근접을 하지도 않았다. 이걸로 봐서는 뭐 연말에 큰 파란이 오거나 테이퍼가 갑자기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지난 6월처럼 막 충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화될 이런 여지가 없을 것으로 일단 본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 관련 소식이 오늘 또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단독 보도했는데요. 테슬라에서 전기차 픽업 트럭을 개발한다네요.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 이제 포터처럼 뭐 시골에 가면 이걸 자가용으로도 쓰고 이제 뭐 작업할 때 업무용으로도 쓰고 이제 미국의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국도변 달리다가 이렇게 뭐 바 같은 데 보면 픽업 트럭 뭐 한 20, 30대 막 쭉 세워져 있고 이렇게 막 수염 나고 큰 아저씨들이 막 이거 몰고 와가지고 뭐 거기서 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여지는데 픽업 트럭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떨지 또 한번 보기로 하죠. 10년 만기 국채금리하고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시작 시점, 코스피 조정 시점 이게 미 국채금리 급등하는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역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고용지표 보고 나서 테이퍼 이슈 강해지면서 미 국채금리 이렇게 급등하면서 2.75까지 갔던 이 금리 상승이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할 여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2.7 밑으로 가기까지는 코스피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